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느 지역 고민 있으실까요? 저기 관악구 네. 현대 아파트 그거를 한번 상담해 보려고요. 매수 고민이세요? 매도 고민이세요? 매수. 매수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투자가 더 그쪽에 지금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군 때문에. 학교 애기들이 아니고 이제 12월 달에 본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신접 신혼살림집. 네, 알겠습니다. 신혼살림 거주 목적으로 관악구 현대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지금 시기에 매수해도 될지 말지 고민 도움 드릴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익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관악구 현대아파트가 어디 현대아파트예요? 관악구 신림현대인가? 신림동 신림현대아파트. 네네. 여기 이제 요 조금 현대아파트. 이래 언덕으로 이래 올라가는 쪽이야. 그러니까 거기 그 서울대 가는 쪽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서울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림현대아파트가 맞죠? 네네. 그 언덕 그 산 밑에 있는 거. 그 언덕이 이렇게 한 1,000몇백 세대. 네, 산 밑에 있는 거 그거 맞아요. 예, 예. 그럼 이걸 지금 매수를 할까 지금 고민 중이신 거예요? 예, 거기 이제 네. 12월 달에 혼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 애들이 공부를 좀 해야 돼. 이제 애기 초등학교 말고 큰 사람들 공부하는 거 고시촌에서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신림동에서. 네, 전세를 얻으려고 보는 전세도 만만치 않고 한 20평대로 이제 신혼살림 하면서 네. 공부를 한 2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쪽에를. 그래서요. 그러면은 여기 몇 평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적으니까 돈이 많으면 모르는데 한 네. 5억을 가지고 보니까요 15평 정도인데 네. 근데 너무 적어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꼭 그게 아니라도 아파트 쪽으로 주변에 이제 네. 잘 모르니까 네. 주변이 또 그 아파트 아니라도 그 신림 그 고시촌 주변으로 아파트가 있으면은 네. 어느 부든지 매도했으면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내용은 들었고요. 네네. 15평이 한 5억 정도 하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럼 그 집에 가서 실제로 뭐 집은 보셨어요? 예, 봤는데 네. 집이 협소하지만은 또 돈도 적잖아요. 집이 돈이 좀- 많으면은 좋은 집 보지만 그렇죠. 5억 집이 기준으로 보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쪽 말고 또 어디 아파트가 네. 그 고시촌 주변에 또 있으면은 네. 이제 어떤가 싶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 고시촌 주변으로는 네네. 지금 이제 요게 조금 한 몇 가지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게 이제 12월 달에 이제 혼인신고를 하는 자녀분이 어차피 공부를 좀 해야 되면 신림동 이 고시촌에 좀 가까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가까워야 공부하는데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좀 편해야 되고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또 어쨌든 보셨을 때 여기였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그 신림동 쪽에 그러니까 네. 고시촌 있는 쪽 있잖아요. 네네. 이쪽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아파트를 좀 찾으려고 한다면 보통 기본적으로 뭐 서울대 입구역 쪽으로 나간다거나 네. 여기 이제 서울대 입구역 쪽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 그 서울대학교 앞쪽으로 이쪽에 네네. 아파트 몇 개 있고요. 여기가 아니면 대부분 나가는 쪽이 여기 난곡 쪽으로 나가요. 예. 난곡 쪽으로 나가는데 요런데 제가 지금 말한 쪽보다는 사실 신림동 고시촌을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여기 신림동 현대아파트가 맞긴 맞거든요. 제가 봤는 데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주변에는 일단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얘기하실 때 아파트를 고르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마을버스를 탄다라고 하면 뭐 고시촌까지 뭐 걸어갈 수 있기도 하고 멀기도 한데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위치상으로는 신림현대아파트가 고시촌을 가기에는 제일 가까운 아파트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우리가 금액을 한 5억 정도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네네. 5억 정도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5억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많은 돈이고 큰 돈인데 네. 이게 이제 집값들이 너무 이거보다 훨씬 높이 되니까
네. 이제 얻을 수 있는데 되게 제한이 되는 거예요. 평수가 작아진다거나 아니면 위치가 더 네네. 멀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이 5억을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 결혼하니까 한 사람이 해도 어차피 그 편리를 네. 편리한 쪽으로 가려면은 가야 돼요. 아, 제가 왜 그런 거냐면 그러면 이 5억은 뭐 대출 없이 5억인 거예요? 대출 없이 5억이면 괜찮은데 대출 있기 5억이고요. 대출 이시 5억. 예, 12월 달에 혼인 신고를 하는데 네. 한쪽이 신랑 각시 중에 한쪽이 네. 그 빌라가 하나 있어요. 네. 빌라가 있으니까 그 뭐 디딤돌인가 대출을 받아서 하려면은 한쪽에서 네. 그 이제 원래 해가지고 네. 이제 12월 달에 혼인 신고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하는데 그게 그러면은 비과세 내용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한 5년 동안은 신혼부부 합치면은 너도 하나 나도 하나 합쳐지면은 네. 5년까지는 그게 비과세가 됩니까? 네, 그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그 제도인데요. 네네. 일시적 이주택으로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남자 쪽이나 그 여자분 쪽이나 이제 그 혼인 신고를 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한쪽에서 집을 원래 지금은 이제 각각의 세대잖아요. 네네. 그럼 한쪽에서 뭐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집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집이 만약에 두 개가 되는 상황이 된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5년 이내에 매도를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는 비과세를 받고 만약에 욜로 이제 몰아가는 건 그건 맞겠죠. 네네. 어. 네. 그리고 가지고 계신 그거는 맞는 상황인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쪽에서 여기가 제일 가깝고 네. 또 금액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근데 이제 금액도 사실 이게 평수가 조금 더 커지면 네. 금액도 사실 요 금액 갖고는 조금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관악구가 이 최근 들어서 이제 금액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5억에 여기 안에 이제 대출까지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면 네네. 제 생각으로는 뭐 다른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요즘에 뭐 금액이 올라가서 대출이 요즘에는 금액이 올라간다고 대출이 막 그 딱 계속 막 무작정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대출 비율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커져도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이 얼마 안 되면은 더 비싸지는 걸 매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5억에서 요걸 알아봤다라고 하면 그 이제 평수가 근데 15평인 거잖아요. 예, 예. 15평이니까 아무래도 좀 집이 이제 보통 좀 좁죠. 네. 집이 좀 좁고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보통 아파트 산다 그러면 우리가 24평대 이제 막 사고 그러는데 네네. 15평대 보니까 아마 지금 집이 좁아서 대출도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악구 자체가 관악구라는 그 지역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강남 접근성이나 이런 데가 되게 좋아요. 네. 강남 접근성, 뭐 서초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는 지리적 입지도 그렇지만 지하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가깝다는 소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철 같은 걸 이용해도 강남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지리적 입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서초구나 강남구에 비해서는 이 집값이 좀 싸요.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 제가 요런 말한 그런 수요층들 있죠. 강남의 직장인 수요라든가 이런 수요층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그런 수요층들 이런 수요층들이 관악구에 되게 많이 유입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최근 들어서 원래 관악구가 금액이 좀 다른 곳보다는 좀 낮은 지역인데 최근 들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예. 올라가 있는데도 사실 지금 정도의 금액이 다른 데보다 결코 높다고는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금액 그 관악구의 전체로 금액을 놓고 봤을 때 이 네. 금액 자체가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와서 내한테는 이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네네. 다른 곳에 비해서는 금액이 아직도 관악구는 조금 낮은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금액이 뭐 부동산 값에서 따진다라고 하면 높지 않기 때문에 하락한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직장인 수요라든가 이런 뭐 딱 특정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수요층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실수요층들이 많은 곳들이에요. 집값도 좀 싸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 금액도 아직까지 높지 않고 실수요도 굉장히 좀 많은 지역이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15평이라고 하면 되게 소형 평형이잖아요. 네, 제일 적은 거예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뭐 20평대는 소형 아파트라고 하는데 15평이니까 그것도 다 소형 아파트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소형 아파트들은 이제 가격이 되게 이렇게 가격 흐름을 좀 볼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좀 금액이 빠지기도 하고 다시 좋아지면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말하는 이런 소형들은 기본적으로 금액이 경기가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네.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빠져버리질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건 그만큼 다른 것들 큰 거 비싼 거보다는 이렇게 소형 아파트들 조금 그보다 금액이 낮은 이런 아파트 찾는 수요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신림현대 아파트 같은 데들은 예전부터 좀 그런 수요층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예전보다 좀 덜하기는 한데 네네. 여기 원래 고시촌도 있고 막 서울대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공부하는 수요층들도 그렇게 15평 같은 거는 임대를 놓기도 하거나 뭐 이제 매수해서 쓰다가 다시 임대 놓기 하거나 이런 수요층들도 좀 계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빠진다기보다 금액이 원래 되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한 1년 뭐 요 내외 사이에서 관악구의 금액이 올라가면서 얘들도 금액이 쭉 따라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소리는 뭐냐면 그냥 앞으로의 전망을 한다라고 하면 얘도 앞으로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가격이 빠지기 본다든 그냥 안정적으로 조금씩은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건데 중요한 건 아까 좀 소형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24평이나 33평의 그런 상승률만큼은 안 나와요. 근데 그래도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뭐 위치나 평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또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일단 금액적인 거라든가 실수요층이라든가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신림동 요쪽 부분이 여기 관악구가 이 2호선이 대표적으로 지나가는 노선 지역이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신림동 같은 경우 여기 남국도 그렇고 신림뉴타운도 그렇고 우리 고시촌 있는 요쪽 그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다 이제 뭐 이런 뭐 다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건 편리한데 네. 이런 대중교통이 사실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예. 버스만 있지 어떻게 보면은 지하철 같은 노선이 좀 접근하려면은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아파트 앞쪽으로 이제 신림선이 이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네네. 여기 이제 신림선이 곧 이제 한 2년 후엔가 이제 개통을 예정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그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앞에 여기 생기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금액도 아직까지는 높다라고 볼 수 없는 측면에 실수요도 많고 소형 아파트인데 단지 하나 단점이 있었다면 그동안에 교통이 좀 불편했던 점. 예. 근데 그게 지금 어쨌든 이 신림선 경전철로 인해 갖고 교통 그 어느 정도 그 지하철 대중교통이라는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금액이 빠지기는 더 어려워지겠죠. 예. 보통 기본적으로 이런 그 교통적인 호재가 난다라고 하면 금액이 보통 상승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지금 적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네. 그냥 어쨌든 한 뭐 2년 정도 공부해야 된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그냥 너무 비싸다고 좀 이렇게 안 사시는 것보다는 네. 그냥 이렇게 뭐 어차피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뭐 아파트 쪽을 계속적으로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아파트를 전세를 가는 것보다 제 생각으로 뭐 특별하게 뭐 아주 내가 버티지 못할 정도의 무리하지 않게 대출을 좀 활용하신다라고 하면은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전세를 가는 것보다 이런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수해서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다 초점을 맞춰놓고 내가 거주하면서 금액도 조금씩 상승할 수 있고 그 안에 지하철도 개통된다라고 하면 네.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매수를 해야지 맞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단순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수가 조금 작고 예. 요거는 당연히 고민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금액 자체가 커지지 않으면 네네. 이 돈을 갖고 사실 요 근방에 다른 아파트가 있다고 해도 다른 곳에 가도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니면 여기서 훨씬 더 떨어져야 되거나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단지도 좀 적어줘야 되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 뭐 이제 그냥 매수한다라고 하면 여기 고시촌 다니기도 편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하신 5억을 이제 그 자금 계획만 좀 잘 세우시면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하시는 게 그냥 전세나 이런 거 얻으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네네. 좋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둘이가 혼인신고하면은 합쳐지면은 1가구 2주택이 되면은 네. 5년까지는 이게 이제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세금 가지고 고민을 한다면 5년 있다가 전세 살았다 생각하고 매도 하나 하면 되잖아요. 큰 욕심 안 부리고 이제 그렇죠. 공부가 그러니까 다른 거 먼저니까. 하나는 만약 기존 게 빌라였다라고 하면 그게 가격 차익이 많이 안 났는데 그게 나중에 또 신림 현대에 또 이제 양도세나 이런 게 또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이 된다라고 하면
5년 네. 안에 하나 정도 매도하시면 근데 이제 혼인해서 신림 현대는 바로 비과세가 안 되겠죠. 요건이 안 맞으니까. 어떤 여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비과세라는 거는 우리가 2년을 보유해야 되고 규제 지역은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예, 예, 어, 예. 그러니까 이제 5년 2년 사이에 거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는 2년 보유에 2년 거주 요건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당장 혼인을 하면은 신림 현대 아파트는 2년 되지도 않았고 2년 거주도 안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년 이내에 팔려면은 그 다른 빌라를 팔아야 되는 거고. 2년 이내 안 팔고 거기서 그렇죠. 그 공부하려면은 이후에 2년 지나서 동안 신림 현대도 공부해야 되면은 그렇죠. 2년 그게 요건이 네. 맞는다라고 하면 그때 신림 현대를 팔아도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네. 5년이라 하는 세금 뭐 무는 거 그 기간이 아니 보유세 아니 양도세 많이 낼 정도로 뭐 상승하면은 뭐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야 뭐 괜찮겠죠. 그러는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그냥 있는 돈 하는 거 아니고 융자내에서 했는데 혹시 그 밑으로 마이너스 네. 날까봐 그건 또 이제 걱정은 되긴 되는데 네. 뭐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러면은 그 고시촌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관악현대 그거 외에는 가까운 데는 아파트 없습니까? 신림 현대가 가장 가깝죠. 아니면 지금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하려면 멀리 가야 됩니까? 근데 이제 이동하려면 멀진 않은 관악구의 내에 있긴 한데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동을 해도 5억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 여기는 예, 평수가 예, 15평이니까 5억이라는 소리인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예, 아까 애들이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혹시 대출을 안 쓰는 거냐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대출을 안 쓰는 것도 아니 뭐 만약에 지금 대출하고 해가지고 애들 계획이 한 5억이면은 조금 네. 플러스 한다 그러면은 네. 한 뭐 작은 평수 보고 15평인가 방 2개짜리보다 더 높은 거, 더 큰 거는 또 거기에 있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금액을 보태서 조금 더 넓은 그러니까 여기 신림 현대를 조금 더 큰 평수로 가셔도 관계 없어요, 그거는. 예. 어떻게 거기에 보면 그런 평수도 15평 가는 것보다 더 좋긴 한데요. 네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를 하시는 분이고 한쪽에서 이걸 부담을 하면 좀 너무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결정을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데 네. 신림 현대 아파트는 15평이든 뭐 20평대든 매수하셔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조건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그 얘기하시는 걸 다 들었을 때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딱 맞는 그런 아파트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이고 예 예. 네. 아이고, 그렇게 한번 감사합니다. 알아보시고 예, 매수하세요. 괜찮습니다. 아 그럼 매도해도 관계 없겠어요? 네, 그렇게 매수하셔도 됩니다. 예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